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이젠 가을이네요. 정말 계속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도 많고 나무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을인지 아닌지 많이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디자인을 7년 정도 하고 퍼블리싱을 18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위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약 5개 정도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들을 하나씩 장소로 옮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가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장소를 좀 옮겨서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선은 제가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처음엔 취미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 한계가 오게 되더라고요. 이 한계라는 게 창작의 고통? 나는 뭔가 디자인 스킬이 있고 어떠한 스킬 레벨로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스킬 레벨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좀 가서 이게 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벤처기업 하면서 대리쯤 되었는데 그때 디자인 시안을 막 뽑아내는데 제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어떤 컬러 감각도 없었고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따라하는 정도였지 뭔가 크리에이티브 한다던가 또는 뭐 창작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무슨 기법도 몰랐고 그리고 뭐 디자인적 이론도 잘 몰랐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디자인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디자인 창작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디자인 감각이라는 것들이. 그 벤치마킹 할 곳도 그렇게 그때는 많이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디자인 스킬만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디자인 스킬뿐만 아니라 어떤 감각이나 다양한 디자인이나 색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리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디자인 스킬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21살, 22살 이때쯤이었는데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서 되게 편입을 결심을 했어요. 제가 2년제를 나왔고 비전공자인데 실내건축과를 나왔거든요. 혼자 막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서 편입을 결국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그 첫 번째 위기라는 게 디자인적인 스킬이 디자인 스킬은 있지만 디자인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디자인을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방법론에 대해서 몬드리안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법들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편집에 나오는 기법을 가지고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응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취업이 되었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갑자기 특정 기술에 대한 붐이 불었거든요. 이게 바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랑 그전에도 플래시는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부른 거죠.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리고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그리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안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 가지고 프레임별로 다 나눠 넣어서 어떠한 플래시 안에 이펙트를 넣는 기술들이 굉장히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2000년도 초중반에.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플래시를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뒤에 그래서 플래시를 쓰지 못해서 처음에는 스위시라는 걸 썼었고 그리고 플렉스라는 걸 썼었어요. 그 요즘 예전에 그 2000년도 좀 2010년 후중 초반 2010년 전후로 사용했던 플렉스 빌더가 아니라 그냥 플렉스라는 스위시 같은 좀 플래시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빌더 같은 거죠. 어떤 그 애니메이터 같은 거를 사용을 했었죠. 어쨌든 저의 그 두 번째 위기는 디자인 어떤 발상론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뭔 감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킬 레벨이 이제 점점 저희의 부담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위시에서 플래시로 갈아타는데도 좀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플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우선 플래시는 그때는 라이브러리를 또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데 결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고생을 했었죠, 플래시로. 플래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자신이 있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액션 스크립트였는데, 그 액션 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아직까지도 좀 고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 그때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를 좀 공부해서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었어요. 플래시인 액션 스크립트와 그리고 XML이라는 걸로 연동을 해서 메뉴 같은 거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게.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 모션 그래픽이 들어왔었는데 플래시랑 같이 애프터 이펙트 해가지고 뭔가 화려한 인트로 같은 게 많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인트로, 화려한 인트로 아니면 이펙트 같은 거 중간중간 비주얼에 많이 넣고 이런 것들을 꽤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티클 일루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파티클 일루전을 활용해서 특정한 이펙트를 PNG로 다 프레임별로 쪼갠 다음에 그 PNG를 만들어서 플래시에 프레임별로 다 삽입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곳이 없어서 제가 실내 건축과를 나왔잖아요. 실내 건축과에 아는 형님들이, 선배님들이죠. 그 선배님들이 그 자기 만들었던 건축물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또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애프터 이펙트의 트랩 코드 3D 스트로크인가? 그래서 그 트랩 코드 막 이런 것들 써가지고 되게 플러그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직접 만들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재미는 있었지만, 또 애프터 이펙트 하게 되면 또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또 언어가 있거든요. 익스플로전인가?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또 언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어떤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이 계속 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플래시를 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잘 이제 적응이 되었고, 액션 스크립트는 여전히 잘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응용을 하려고 했고, 막 그런 걸 되게 노력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는 그때 이제 슬슬 이제 테이블 코딩이 없어질 시기였어요. 웹 표준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웹 접근성이라는 게 또 나타나게 되었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웹 표준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윈도우 기반이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다 보니까 윈도우 기반 외에 다른 OS들은 다 무시당한 채 그렇게 코딩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웹 표준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되게 서울대생 출신의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그분이 웹브라우저를 보여주더니 브라우저에 있는 메뉴를 하나 누르시더라고요. 도구에 스타일 없음이라는 메뉴를 누르니까 화면에 CSS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CSS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일렬로 뭔가 데이터가 쭉 떨어지는데 어떤 건 글씨가 크고, 어떤 건 글씨가 작고, 어떤 건 앞에 점이 찍혀 있고, 어떤 건 앞에 숫자가 찍혀 있고, 어떤 건 선이 거져 있고, 어떤 건 외곽선이 이렇게 거져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되게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웹 표준이라는 게. 그래서 그 웹 표준을 봤을 때 어떻게 만들지 저걸? 스타일 없음이 뭐지라고 되게 궁금해했어요. 스타일 없음, 그게 바로 CSS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이버도 스타일 없음을 보게 하니까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딩한 걸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덩어리만 덕지덕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제가 HTML과 CSS를 분리하는 작업과
그리고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표준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스타일이 없음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스 보기 해서 계속 갖다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역에 아무래도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관공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웹 접근성이 공공기관부터 되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공공기관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된 건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전 첫바다였죠. 우리 저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접근성을 지켜야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접근성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문법 읽어보고 규율 읽어보고 그 지침 읽어보고 해가지고 참고를 했죠. 그때는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테이블 코딩 되게 좋은데 왜 표준으로 넘어가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또 변하는구나 시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렇게 변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술들이 바뀌니까 너무 그때는 좀 멘붕 아닌 멘붕이 좀 왔었죠.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는 뭔가 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한 널리라는 사이트도 많이 보게 되고, 이게 2000년도 중후반쯤이거든요. 거의 후반쯤이죠. 2007년, 2008년쯤 그때쯤인데, 그러면서 웹 표준을 점점 많이 공부하게 되고, 최대한 테이블 안 쓰려고 하고, 큰 변화였어요. 코딩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테이블 코딩을 진짜 오래 했었으니까 테이블 코딩만 거의 6, 7년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딩 방식을 바꾸라고 하면 되게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저 스스로도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게 제가 세 번째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쪽도 좀 메이저급 메이저인데, 그 플립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했던 일이 HTML5 CS3로 처음 만들었던 기업은행 반응형 웹이었거든요. 우선 저에게는 총 3가지가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해본 거였어요. HTML5, 그리고 CS3, 그리고 반응형 웹 3개를 합쳤어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플립 커뮤니케이션 다니면서 잡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했죠. 이제 플래시의 시대는 없어질 것이다. 진짜로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많이 없어졌죠. 플래시어들 다 사라졌고 액션 스크립터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 액션 스크립터 분들이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 그래픽 하셨던 분들은 영상업 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셨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플래시를 쓰는 곳은 있을 거예요. 교육 쪽이라든지 또는 뒤에 백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쓰긴 할 건데, 아직까지 쓰는 곳이 있긴 할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HTML5 책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원서 번역한 거, 그래서 그거 좀 읽고, CS3도 마땅히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젠 반응형 웹도 찾아보니까 미디어컬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돼가지고, 실무에서 적용했던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뒤적뒤적 저기 뒤적뒤적 거리면서 계속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실무였어요. 실무에서 적용해라 라고 해서 기업은행에 파견을 나가서 그때 되게 고생 많이 했었던 거예요. HTML5 CSS3 반응형 웹 하는데, 결국에는 좀 후반부쯤에는 슬라이드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이벤트를 못하는 거예요. 드래그도 아니고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라는 터치 이벤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없었고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 치더라도 제가 그때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리셔 2명이서 저랑 해서 밑에 있는 퍼블리셔 한 분이랑 대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구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외부 인력 스크립트 잘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3명이서 그분은 슬라이드 전문으로 하고 했었는데, 슬라이드를 최대한 안 넣었죠. 최대한 안 넣으려고 했죠. 안 되니까 잘. 그리고 그때는 나왔던 게 갤럭시 S1, 그리고 아이폰 3가 처음, 아이폰 1은 없고요. 아이폰 3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이폰 3 GS인가?
그래서 그거 시작하고 그 갤럭시 탭 7인치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거기에서 맞추고 작업을 했었는데 CS3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SM5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해서 많이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단계를 많이 거치고 나서 업그레이드는 됐었지만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무 직접 부딪히고 바로바로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좀 자기 레벨업 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 번째 위기는 갑자기 들이닥친 모바일은 아니었고 그때는 반응형, 그 HTML5 CS3 반응형 안에 모바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펌이겠죠. 그게 가장 좀 세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가 좀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었고 좀 중요했었지만 이게 점점 퍼블리셔가 느끼는 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해보지 막 이렇게만 했었지 실제 실무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라이브러리 하나도 제대로 응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도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를 꽤 많이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막 15만원어치도 사고 여기저기 인강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기술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고뇌하고 힘들었었죠. 그때 목말라 있고 그 배움이라는 거에 학원을 다니자니 또 똑같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기 힘든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을 알고 응용을 하는 거지만 저는 당장 써먹을 수 있고 그 써먹는 거에서 뭔가 심도 있게 좀 들어가면서 이젠 좀 기본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기본으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장 반복문을 배워서 뭐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반복문 하나 가지고. 그래서 기초가 모이고 해서 이게 차근차근히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jQuery랑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 몇 개만 배우고 그 뒤로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함수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조금 메서드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좀 모를까,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배울 필요는 없겠구나. 물론 기초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초하면서 필요한 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굳이 모든 걸 다 배울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CSS가 모든 걸 알지 않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jQuery에 대해서 좀 아직도 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거기서 많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죠. 예전에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다섯 번째는 사실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이 좀 위기라는 걸 느껴서 우선 다섯 번째 위기에서 한 두 가지를 좀 느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의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위에 실제 실무자 분들 중에 40대 중반 이상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 운영이 아닌 그냥 실무, 진짜 최전방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40대 중반 이후는 없으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거의 1세대이긴 하지만 1.5세대? 그 정도 되긴 하고 1세대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대부분 대표를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떠한 위에서 부장이나 또는 그 위에 급에서 이사나 이런 쪽에서 그냥 인력 관리 정도 하시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거의 못 봤거든요. 제 지인분들에게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웹 퍼블리셔라는 것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려면 개발 언어도 알아야 되고 백단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론트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가 해서
노드라든지 랭귤러라든지 뷰, 뭐 리액트, 뭐 이런 것들,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스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작업을 아직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좀 더 프론트 쪽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좀 넓혀 가야 되는 건지, 스펙트럼을, 아니면 한 분야에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니즈 자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많이 뽑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퍼블리싱에 대한 직군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위기를 한 몇 년 정도 좀 느끼고 있어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제대로 파고들진 않았지만 계속 스물스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느끼는 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좀 살면서, 이 일을 하면서 약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가까이 일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좀 당장 A라는 기술을 몰라도 A를 대처할 만한 기술들을 좀 더 익혀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고객 니즈에 맞춰서, 또는 저 스스로의 스킬의 부족함을 다른 방향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작업을 꽤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플래시를 못했으면 스위시 했었고, 그리고 뭐 액션 스크립트 못했으면 라이브러리 썼고, 자바스크립트 못했으면 jQuery 쓰는 거고, jQuery 잘 모르면 jQuery UI 쓰는 거고, jQuery UI도 이런 거 잘 모르면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고 니즈가 높아질수록, 니즈가 그리고 좀 디테일해질수록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당장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기다리는 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플렉스 빌더를 배웠었거든요. 회사 측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약 한 달 정도 플렉스 빌더를 배웠어요. 근데 시대가 지내고 나서 쏙 들어갔죠. 수백만 원을 쓴 게 되게 허공에 버린 셈이 된 거죠. 니즈가 요청도 없고 플래시를 다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렉스를 배우나 마나였던 거죠. 젠 코딩이라고 있었어요. 젠 코딩. 그래서 코딩을 좀 더 빨리 해주는 어떤 플러그인이었는데, 그것도 한창 붐이 불다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UI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촉박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업그레이드 돼 있으실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간 다 발전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 영상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